이 케이스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어요. 경찰 애들이 사실 세상 모든 이슈를 프로파일러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이슈 파일러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만에 이슈를 들고 나타난 이슈메이커 김PD입니다. 자, 오늘도 메인으로 이슈를 분석해 주실 이슈 파일러 배상훈 교수님이십니다. 네, 배상훈입니다. 네. 자, 이번 이슈는 인천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한 50대 여성이 사라지면서 사건이 시작이 됐는데요. 12월 3일 오전 6시 30분 여성 A씨의 남편이 인천 남동구의 빌라에서 A씨를 마지막으로 목격했고 이후 A씨의 딸이 다음날 오후 7시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확인하는 한편 A씨의 신용카드에서 수백만 원의 현금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남성을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남성의 행방을 수송을 합니다. 그러던 중 5일 하얀색 경차가 한 숙박업소로 들어오는 것이 CCTV에 잡혔고 당일 오후 6시 30분 경찰이 숙박업소로 출동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당시 그는 커다란 여행 가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안에 옷가지들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또 남성의 집에는 짐이 다 빠져 있었기에 경찰은 남성이 도주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거 당시 그는 한 여성과 함께 있었고 경찰이 차량키를 달라고 하니까 그 여성은 1시간쯤 있다가 갈 거라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강력범죄로 보이는데 여성 한 명이 동반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성매매 여성인지 네. 아니면은 그냥 단발적으로 만난 여성인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고용한 여성인지 이런 부분도 확실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경찰은 남성에게 자백을 받아냈고 체포 1시간 뒤 인천시 미추홀구 수인분당선 인하대역 인근에 있는 주차장 내에 이 남성의 차량이 있었고 차량 트렁크 안에서 피해 여성 A씨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피해자 A씨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으로 추정됐습니다. 시신에서 외력에 의한 골절상과 상처도 다수 확인됐는데 이 남성은 살해 동기에 대해서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앞에서 이 돈의 인출 그리고 지금 부검 결과의 어떤 상흔들은 연결이 되는 건가요? 2차 결과 나왔죠. 네. 약물이 나왔어요. 그 약물을 준비한 거로 봐서는 일정 정도 계획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우발적이라는 것은 사실 그 약물이 검출됨으로써 사라지게 된 거죠. 질식이나 골절 뭐 이런 부분은 순서가 중요하죠. 네. 당연히 질식을 먼저 할 수는 없는 거고 골절과 공격을 한 후에 질식으로 교사를 했다. 이 범인의 살인이 끝이 아니어서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연쇄 살인으로 밝혀졌는데요. 피해자 A씨의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서 지인인 50대 공범 B씨를 끌어다 들였다고 범인이 주장을 합니다. B씨와 함께 범행 장소인 건물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차량 트렁크로 옮겼고 이후 인하대역 1번 출구 노상 주차장에 잠시 유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5시경 공범이라고 주장하는 B씨에게 시신이 부패해 범행이 들통날 수 있으니 땅에 묻으러 가자라고 말한 뒤에 B씨를 을왕리한 야산 절벽 근처로 유인을 합니다. 이후 둔기로 때려서 살해 후에 시신을 안매장했습니다. 범인은 공범 B씨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둔기로 때려 죽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경찰은 유기지로 지목한 곳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부검에 들어갔습니다. 부검 결과 머리에 맞은 둔기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1차 소견이 나온 상황입니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 및 관련 증거 확보 등을 이유로 범인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52세 권재찬입니다. 이번 범행으로 권재찬의 과거 행적이 밝혀지면서 또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권재찬은 1992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요. 1998년에는 특수강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서 복역을 합니다. 출소할 때 2003년이죠. 인천에서 69세 전당포 업주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현금 32만 원을 훔쳤습니다. 체포되지 않기 위해서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혀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되면서 2018년 출소하게 되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권재찬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른 공범이 이 사건 강도살인의 범행을 저질렀고 권재찬은 밖에서 망을 보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감형을 시켰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에 사이코패스 검사를 할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온 게 있었는데 이 케이스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어요. 네. 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지금 해요? 2003년도 했어야지. 얘가 사이코패스야. 그러면 판사가 오히려 감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핵심은 이거죠. 네. 이 공범이 진짜 이게 공범이 맞아? 네네. 그리고 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죽였어? 이걸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엉뚱하게 권재창이 사이코패스야 아니야 이거에 집중하는 거는 약간 이런 스토리인가요? 그러니까 뭔가 연쇄살인이 인천에서 벌어졌대. 와, 인천 치안 괜찮나? 문제 있는 보도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범인 놈이 잔인한 놈이야 원래. 그렇죠. 굉장히 잔인한 그 놈이고 얘기예요.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할 정도의 위험한 놈이야.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포커싱을 좀 돌리는. 그래서 네. 경찰은 어쩔 수가 없었어. 이 잡은 것만 다행이야라고 변명거리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밝혀져야 할 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후 경찰 수사로 밝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좀 귀추가 주목이 되고 그 부분을 또 눈여겨서 봐야 될 지점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크라임은 여기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